네, 안녕하십니까. 앞선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와 기타 서류 작성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가 신청 서류 목록에는 총 11가지의 제출 서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관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오늘은 정관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설립인가 신청서가 있고요. 그리고 창립총회에 따른 개최 공고문, 그리고 창립총회 회의록인 의사록이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우리가 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임원 명부와 임원 이력서죠. 임원 양력서가 있고요. 또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가 서류 목록에 포함됩니다. 또한 출자 일자당 금액과 출자 자수를 적은 서류라고 하는 출자자 명부도 포함되고요. 또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라고 하는 조합원 명부도 우리 인가 신청 서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신규 설립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11번 같은 경우는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업계획서에 따르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인가 신청 서류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서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작성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류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작성해야 될 서류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관과 사업계 혹은 수입지출 예산서, 또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와 같은 여러 서류들 중에서 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실무적으로 서류 검토를 하고 또 서류 작성을 하면서 제 경험상 조합원 명부를 가장 먼저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협동조합 설립 서류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는 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각종 명부 있죠. 조합원 명부 혹은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명부들을 작성하고요. 또 그에 따른 출자자 명부를 또 작성하고 또 우리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작성할 수 있으면 미리 임원 명부라든지 임원 양력서 같은 서류들을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관을 작성하시고요. 정관에 따른 세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또 세부 사업 계획서에 따른 수입 지출 예산서 그리고 사업 계획서 순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서류 작성에 또 조금 효율적으로 서류 작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기타 서류들을 작성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설립 동의자 명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립 동의자 명부는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혹은 조합원 명부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협동조합을 지금 설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조합원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란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조합원란에는 체크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번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조합원 명수와 맞게끔 연번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칸에 발기인 혹은 슬러시 되어 있고 설립 동의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번 1번부터 5번까지는 무조건 발기인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고요. 6번부터 그 이상의 번호까지는 발기인 혹은 설립 동의자 둘 중에 한 개를 택일해서 적어 주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발기인은 5번까지 발기인으로 적으셨던 것처럼 무조건 5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든 조합원이 다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다 발기인이 되어도 무방합니다만 발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 가장 뒷장에 날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가 서류 작성의 편의성을 위해서 발기인은 최소 5명으로 두시고 그 외의 사람들은 설립 동의자로 명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 성함 적으시고요. 주민번호 적으시고 연락처를 적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이해관계자란에 우리가 적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조합원, 소비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 자원봉사자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 중에 택일 하셔서 각자의 역할, 조합 내에서의 역할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출자자 명부입니다. 정관 18조에 보시면 출자 1좌당 금액을 우리가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한 좌당 금액을 정관 18조와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사람이 그래서 몇 좌를 출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총 출자금, 개인별 총 출자금이 나올 것이고요. 조합원 전체 출자하면은 가장 밑에 총계가 나올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각 출자 비율을 또 별도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은 앞에 말씀드렸던 조합원 명부와 우리 출자자 명부는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출자를 했는데 조합원 명부에 없다거나 조합원 명부에 있는데 출자자 명부에 없다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작성하시는 분들은 조합원 명부를 가지고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시는 방식으로 출자자 명부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원 명부입니다. 창립 총회를 통해서 임원이 선출되는 수선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작성하는 방법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위란에는 이사장, 그리고 이사, 감사 이 세 가지 방식으로만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뭐 상임이사라든지 뭐 재무이사라든지 기타 이사의 직함을 별도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 감사, 이사장 이 세 가지 방식으로만 기술해 주시고요. 성명과 주민번호를 적어 주시고요. 또 주소지를 적어 주시는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원 명부에 따라서 임원 양력서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명을 써 주셔야 되고요. 임원의 결격 사유 해당 여부란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임원이 될 수 없는 분들의 자격들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임원 결격 사유 해당 여부에는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불하고 혹은 해당 없음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는 양력을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많은 양력들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사업과 관련된 혹은 또 최근 이력을 중심으로 2개 혹은 3가지 정도로만 양력을 기재해 주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관 작성하고 나서 정관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는 사실 법적인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협동조합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일정 부분 양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양식을 작성함에 있어서 좀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사업에서 쓰셨던 그런 사업계획서를 모방하셔서 혹은 재편집하셔서 작성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핵심적인 것은 우리 정관 60조군 61조에 기술되어 있는 사업 내용을 세부 사업계획서에 작성함에 있어서 오차가 있지 않도록, 틀리지 않도록 작성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세부 사업계획서 양식을 자유롭게 쓰시되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협동조합을 왜 설립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배경과 또 목적에 대해서 또 기술해 주셔야 되고, 우리 주사업 유형에 따라서 왜 그 주사업 유형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또 기술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 혹은 시장 현황, 일반 현황 같은 것들도 또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 60조에 따른 각 사업별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어야 되고, 사업별 수입 지출, 예산 수입 지출에 대한 항목들도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말씀드리면 가령 정관에 주사업이 2개, 기타 사업이 3개 이런 형태로 총 5가지 사업이 기술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세부 사업 계획서는 이 5가지 사업을 한데 묶어 가지고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1번 사업의 목표, 1번 사업의 내용, 1번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2번 사업의 목표, 2번 사업의 내용, 2번 사업의 수입 지출을 또 완성하시는 이런 수순으로 1번 사업과 2번 사업, 3번, 4번, 5번 사업이 각각 다르게 목표 혹은 내용 혹은 수입 지출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 계획서가 아닌 그냥 사업 계획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 계열안에 다양한 것들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설립하시는 분들은 설립하려고 하는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명만 써주시고요. 그리고 주사무소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사무소가 있으면 지사무소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출자금 써주시고 주사업 유형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설립 연월이라든지 업종,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같은 란들은 공란으로 두셔야 되고요. 조합명과 주소, 그리고 출자금, 주사업 유형 란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조직 연역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동 이력들, 조합 설립 이전의 활동 이력들을 기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총회를 하는 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2023년 11월 16일 날 총회를 했다라고 하면은 2023년 11월 16일 땡땡 사회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이런 식으로 한 줄 정도만 써주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단에 보시면 설립 목적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별도의 설립 목적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관 2조의 협동조합 설립 목적을 이미 우리가 기재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권고가 아니고 이제 원칙이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단에 보시면 의사결정 기구란에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총회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대의원 총회, 조합원이 200명이 넘어가면 대의원 총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합들이 조합원이 200명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의원 총회가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두시고요. 이사회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합원 총회란과 이사회란에는 두 곳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하단에 조직도에 보시면 조직도는 직접 이제 표로 그리셔도 되고요. 또 뭐 기술을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 보이는 표와 같이 작성을 합니다. 필수적으로는 총회, 이사회, 감사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 조합 여건에 맞도록 각종 부서들을 또 위원회 또 기타 부설연구소 같은 것들을 표시해 두시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임원을 선출했으면 임원에 대한 사항들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위는 이사장, 이사감사 순으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명 기재해 주시고요. 경력 같은 경우는 임원 양력서를 참고해서 한 줄 정도로 이제 기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겸직 여부란에는 이제 해당이 있으면은 동그라미, 해당 없으면은 X 혹은 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사항은 우리가 설립 동의자 명부상에 조합원 유형을 직원이다라고 표시했으면 임원 현황의 부분에도 반드시 직원 겸직 여부에 동그라미 혹은 여라고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각자 다른 서류이지만 이게 일관성이 있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단에 보시면 조합원 현황도 있죠. 여기는 우리 설립 동의자 명부에 그 이해관계자란과 준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부상에 생산자가 2명이고 소비자가 2명이었다라고 하면은 조합원 현황에도 마찬가지로 2명, 3명 해서 총계 5명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직원 고용 계획은 당해년도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 협동조합을 설립했다라고 하면은 2024년도에 직원 고용 계획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 기준, 고용 형태 기준, 취약계층 고용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해서 합계를 가장 오른쪽에 작성하시는 거고요. 고용 형태도 우리가 3명, 정규직 3명, 비정규직 3명이면 총계 6명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가장 우측에 개는 우리 남자 3명, 여자 4명 그러면 개가 7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규직은 2명, 비정규직 2명 이렇게 되면 개가 4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총 6명 중에 뭐 7명인데 4명이다 이렇게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남성 3명, 여성 4명, 총계 7명입니다. 그럼 7명 중에서 정규직은 몇 명이고 비정규직은 몇 명인지 쓰셔야 돼요. 그러면 걔가 또 7명이 되겠죠. 또 7명 중에 취약계층은 몇 명이고 비취약계층은 몇 명인지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작성 방법들을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뒷장에 보시면 유형별로 판단 기준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역사업형의 경우는 판단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정관에 보시면 이미 작성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지역사업형으로 이러한 판단 기준을 삼겠다라고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실 건지 서비스 공급을 기준으로 하실 건지를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하는 란에만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비도 쓰시고 서비스 공급도 쓰시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쓰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업비를 택하셨으면 사업비만, 서비스 공급을 택하셨으면 서비스 공급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사업비를 택했다라고 했을 때 사업비 중에서도 직전 연도 결산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조합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직전 연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기준으로 택했으면 사업비 중에서 해당 연도 예산만을 작성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서비스 공급도 우리가 인원 혹은 시간, 회 중에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공급을 우리는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서비스 공급을 시간으로 할 것이다. 횟수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셔서 직전 연도가 아니고 해당 연도 계획에다가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작성하시기로 하고 작성을 했다라고 쳤을 때 왼쪽에 보시면 지역 사업형이고 기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사업, 네모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관 60조 혹은 61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순서에 맞게끔. 그래서 정관에 적혀 있는 내용이 좀 많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복사 붙이게 하셔서 집어 넣으시고요. 해당 연도 예산을 이제 적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A 사업에 우리가 해당 연도 예산을 적는다라고 했을 때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을 적느냐? 우리가 수입 예산을 적는 것이 아니고요. 지출 예산을 적는 겁니다. 지출 예산. 그래서 지출을 얼마로 하기로 했으면은 그 예산을 그대로 이제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에 기입하는 지출 예산은 수입 지출 예산서 혹은 세부 사업 계획서 상에 기재된 예산하고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는 한 쌍입니다. 세 가지가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업 계획서, 세부 사업 계획서, 수입 지출 예산서가 한 쌍으로 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의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고 그리고 다른 서류들은 그 서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복사 붙이게 해서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총계 기준으로 지역 사업의 지출의 비중이 40%를 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보시면 지역 사업 비율을 쓰게끔 되어 있고요. 이것이 총 40% 넘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판단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급을 기준으로 하되 인원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횟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택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인원, 시간, 횟수를 세 가지를 병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인원이면 인원, 시간이면 시간, 회면 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해당 연도 총 1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총계 10명을 적으시고 그 중에 6명이 취약계층이다 라고 취약계층 란에 적으시고 기타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이 4명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10분의 6 하면은 60%가 취약계층 비율이 되겠죠. 물론 직전 연도 실적에는 적지 않고요. 해당 연도 계획에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용형 판단 기준을 인건비로 할 것인가 직원 수로 할 것인가 택일 하시고요. 인건비로 하실 것 같으면은 인건비 해당 연도 예산에만 적으시고요. 직원을 할 것 같으면 직원은 수 그리고 해당 연도 예산이 아니고요. 해당 연도 수라고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이게 표준 양식에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연도 직원 수 이렇게 고치셔가지고 10명 중에 취약계층 5명, 기타 5명 해서 총계 50%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사업형과 기타 공익 증진형도 작성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만 우리 실무에서 위탁사업형과 기타 공익 증진형은 실무에 잘 등장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입 지출 예산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 개요도 우리 사업 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조합명과 주사무소, 출자금, 주사업 유형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주 세부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요령이 좀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정관
혹은 사업계획서 혹은 세부사업계획서 내용을 가지고 세부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부사업계획서를 먼저 작성하시고 세부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에 합산해 가지고 우리 수입지출예산서에다가 작성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창립총회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창립총회를 할 때는 이 창립총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관, 그리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수입지출예산서를 승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 이사감사를 뽑는 것이고요. 또 기타 우리 주소라든지 또 설립경비와 같은 이런 사전에 사용하는 그 예산에 대한 승인을 묻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를 하실 때 유의사항은 총회하기 7일 전에 우리가 창립총회 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24시간이 포함된 7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말하면은 빼기 7을 할 것이 아니고 빼기 8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 10일 날 우리가 총회를 한다라고 하면 공고는 8월 2일 날 하면 안 되죠. 9, 8, 7, 6, 5, 4, 3, 2일 날, 8월 2일 날 하면 되겠네요. 8월 2일 날 공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창립총회 개최 공고에는 공고한 날짜 8월 2일이 하단에 들어가고요. 창립총회를 할 날짜 8월 10일이 상단에 들어가는 것이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입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의사록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위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창립총회 한 날이 이제 밑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립 서류 10개가 들어오면 8개는 이제 혼동 좀 틀려서 작성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작성하시는데 좀 유의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록 같은 경우들도 표준 양식으로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회의를 한 내용들을 잘 기입을 해두시면 우리 설립 서류 작성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한 설립 서류 절차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